네, 안녕하세요. 컴퓨팅 사고 세 번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수업은요, 분해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문제 자체를 바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작은 문제로 나누는 거죠. 그걸 분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분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문제, 복잡한 문제인 거죠. 문제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일 수는 없으니까 보통 이제 어려운 큰 문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쪼개야 되는 죠. 해결 가능한 크기의 작은 문제로 쪼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작은 문제로 쪼개는 일도요, 기술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쪼개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하기에 딱 좋은 크기의 부분 문제라는 거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이 보여요. 예. 또 어떤 데서는 이제 방법론마다 다 다른데 그냥 아예 쪼갤 수 있을 때까지 다 쪼개고 나서 그리고서는 패턴 인식을 하는 방식으로 부분 문제를 다시 합치는 방식 그렇게도 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분해하는 것들도 일종의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아침 식사를 만든다고 한다고 생각하면 아침 식사 하면 뭘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토스트 만들기, 커피 만들기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뭘 해야 되는 게 이제 금방 나오죠. 토스트를 만든다고 한다면 빵을 썰어서 그 빵을 굽는 다음에 버터를 바르고 잼을 추가한다. 커피는 물을 끓이고 커피를 넣고 우유를 추가한다. 뭐 이런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더 쪼갠다면 이런 것도 있죠. 플레이팅 하는 것도. 그래서 접시에다 토스트를 얹은다. 그 옆에다가 커피를 올려놓는다. 그리고 나이프하고 포크를 준비한다. 뭐 이런 것들까지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한다면 문제를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분해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 분석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을 잘게 쪼개면 합성도 좀 필요하죠. 그렇죠. 해결을 위해서 너무 잘게 쪼개진 것들은 이렇게 좀 이런 거는 이렇게 조금 더 모아놓고 합성을 하면은 패턴이 되는데 유용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쪼개 놓으면 합성하는 부분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병렬 처리 하는 것들이 있죠. 그냥 이거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일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잖아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겹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중복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을 할 때 요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음식을 이렇게 뭐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물을 끓이면서 그러면서 볶으다가 고기를 구우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병렬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각형의 면적을 구한다는 것을 보시면 칠각형을 면적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문제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지만 7개를 이렇게 쪼개놓고 그 다음에 이 높이를 구하게 나면 요거는 구하기 쉽죠. 삼각형은요. 그거를 구해서 7개를 곱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되죠. 이것도 분해의 한 일종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솝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식들이 너무 싸우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이거 그 한 다발에 그 막대를 갖다 놓은 다음에 하나씩 쪼개라고 하죠. 그러면 쪼개기가 쉬운 거죠. 그렇지만 한 묶음을 다 주고 나서 각각 쪼개보라고 그러면 아무도 못 쪼개는 거죠. 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작은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고 쪼개기가 쉽지만 큰 문제를 모으면 쪼개기 어렵다. 그런 것으로 어떤 서로의 화합을 얘기하는 거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작은 문제는 해결하기 쉽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피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피자를 만든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쪼개 놓으면 도우를 만들고 소스 바르고 치즈를 얹고 토핑을 얹고 굽는다 이렇게 일을 쪼개 놓고 보여주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할 일은 쉬워지는 거죠. 도우 만드는 거, 소스 바르는 거, 치즈 얹는 거, 토핑하는 거, 구우는 거,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절차적인 것들이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 큰 프로그램을 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메인 프로그램을 서브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서브 프로그램별로 모듈을 나눠서 각각의 모듈들을 해결하고 나면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냥 큰 프로그램을 한 번에 만든다고 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모듈을 나누고 있으면 뭘 해야 되는지가 간단히 나와지고, 또 이건 병렬 처리가 되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개발해.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병렬 처리로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컴퓨터 게임을 개발할 때에도 무슨 게임을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그래픽을 만들고 그의 스프라이트를 한 번씩 하나씩 프로그램을 입히고 그래서 게임을 테스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치고 그리고 개선하고 이러다 보면 게임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러한 게임을 만들 때에도 그 일의 그 절차를 나눠 놓은 다음에 하나씩 하다 보면 좀 더 쉬운 개발이 될 수 있는 거죠. 자동차라는 것을 다 이해하려면 어렵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을 나눠놓고 공부를 하면 하나씩 하나씩 정복할 수가 있는 거죠. 프레임, 그 다음에 동력 장치, 그리고 동력 전달 장치, 그 다음에 조향 장치, 그 다음에 브레이크, 현가 장치 하나하나를 먼저 공부를 하고 전체를 보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작동 이해가 그 다음에는 이해하기가 좀 쉬워지죠. 범죄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문제로 나눠 놓고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 방법론에 따라서 먼저 사건 발생 시간은 어떻고 현장은 어떻고 범죄 유형은 어떻고 그 다음에 남은 증거가 무엇이 있고 목격자에 대해서는 누구누구가 있어서 어떻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유사한 범죄들은 찾아보고 이런 걸 각각에 나눠놓고 적어 나가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범죄에 대한 범인을 찾는데 중요한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글을 쓰는 것도 방법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만들다 보면 글이 써지죠. 예, 그래서 개요를 만들어 놓고 그 개요의 소주제를 정해 놓고 그리고 글을 하나하나 쓰다 보면 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옛날에 저 때는 컴퓨터 조립이라는 것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때는 컴퓨터를 이렇게 기성품을 사는 건 너무 비쌌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립품으로 직접 조립해서 썼거든요. 예. 그러면 좀 더 가격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각각 하나하나 사는 걸로 금액을 맞춰놓고 한 20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을 100만 원보다 더 아래 가격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었거든요. 컴퓨터를 조립하는 것들도 절차를 생각하면 컴퓨터를 어떻게 조립해서 쓰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렵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서로마다 그 절차에 대해서 나누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품 사는 일 같이 서로 노하우 이렇게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게 싸고 어떤 게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들을 쌓게 되니까 하나하나의 지식이 쌓여서 그거 하나하나를 조립품을 산 다음에 그리고 하나하나 붙이다 보면 컴퓨터가 돼요. 예. 그래서 컴퓨터를 만드는 게 그냥 만든다고 하면 막연하지만은 우리 당시에는 그게 이렇게 나눠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는 절차를 서로 공유하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만들기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게임으로 보시면은 그 어떤 위치에 벌레가 이렇게 해서 이건 비봇이라고 했으니까 벌인가 보죠. 예, 이렇게 위치로 가야 되는데 조종기로 보자고 한다면 앞으로 왼쪽 오른쪽 뒤로 이런 게 있죠. 뭐 방향 돌리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기 하면은 앞으로 쭉 가다가 벽에 딱 걸리는 거죠. 오른쪽으로 꺾어가기 벽에 딱 걸리고 그럼 왼쪽으로 꺾어가기 그럼 벽에 딱 걸리고 자 하나하나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면 원하는 곳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때 어떤 경로를 정하고 우리가 하면은 좋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쪼개놓고 가다 보면 도착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게 단순한 거라서 쪼개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이것이 좀 더 어렵고 복잡한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죠. 자, 이미지 압축에 대한 아주 심플한 예제를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해해서 압축해가지고 만들면은 결국 하나의 그 문자를 압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규칙이 있어요. 보시면은 4 하면은 하얀색으로, 그 다음에 4칸이 하얀색이었으니까 2는 검은색으로 2칸. 자, 검은색이 됐으니까 그 다음으로 나오는 숫자는 다시 하얀색으로 4칸. 규칙을 이해하시겠어요? 4, 2, 4는 그렇고요. 3, 이거 같은 것도 보세요. 처음에 하얀색으로 시작한 거예요. 하얀색으로 3칸. 했으니까 그 다음엔 검정색 1칸. 그 다음에 2는 하얀색 2칸. 반전시키면 돼요. 하얀색이었으면 그 다음에는 검정색. 검정색이 끝났으면 하얀색. 자, 2로 하얀색이 있으니까 그 다음엔 검정색 1칸. 하얀색, 검정색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얀색 3칸.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쵸? 자, 봅시다. 이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 하얀색, 쭉 하얀색. 그 다음에 3, 하얀색, 검정색, 4칸, 하얀색. 그쵸? 하얀색 2칸, 검정색. 하얀색 4칸, 검정색, 하얀색 2칸. 하얀색, 검정색, 하얀색, 검정색, 하얀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한 패턴을 이해하고 나면 한 줄 한 줄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렵지 않고요. 결국은 압축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의 압축 문제. 그러면은 이미지라는 것이 이렇게 큰 디지털인데 줄어드는 거죠. 큐브의 모든 만의 스티커 붙이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을 조차도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거 전체 몇 개를 붙여야 되지? 그러면은 이거 큐브 8개인데? 8개인데 한 면당 붙이는 건 6개네? 그럼 8, 6에 48. 이렇게 하면은 심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막연한 것 같지만 나눠놓고 보면은 해답이 그냥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개념을 우리는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누어서 그 다음에 각각을 정복하면 결국은 큰 문제를 정복한다라는 거고요. 분해 기법을 사용하고 그것을 작은 문제를 분할한 다음에 작은 문제를 각각을 해결해서 그거를 큰 문제의 해결책으로 갖게 하는 것. 그거를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이진 탐색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했었었죠. 어떤 숫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스트가 있으면 반씩 계속 쪼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일종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있어요. 뭐냐면 반으로 쪼개. 그 다음에 물어봐. 같냐? 작냐? 크냐? 그리고 나서 작다고 하면 밑에 거, 크다고 하면 위에 거, 같다고 하면 끝. 그러면 여기. 그러면 똑같은 패턴으로 또 한번 물어보는 거죠. 반을 쪼개서 같으냐? 작냐? 크냐? 작으면 밑에 거로, 크면 위에 거로, 같으면 끝. 우리가 어떤 그 반복적인 일을 작은 일 안에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원하는 숫자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30을 찾을 수가 있는 거. 이것도 같은 문제죠. 굉장히 큰 숫자 같은 경우에도 아주 빠르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는지. 10에 12승 02
4개, 셋, 넷, 둘, 셋, 넷. 10의 12승이에요. 이만한 숫자 안에서 하나의 숫자를 찾는다고 한다면, 엄청 크죠? 그쵸? 그쵸? 근데 이거 몇 번 만에 찾을 수 있냐면, 이거라면요. 보세요. 10의 12승이잖아요. 그쵸? 10의 3승은요. 1000이에요. 반씩 쪼갠다는 거였잖아요. 반씩 쪼개서 10을 반을 쪼개면 5가 되고요. 5를 반을 쪼개면 3이 되고요. 3을 반을 쪼개면 2가 되고요. 1이 되는 거잖아요. 2의 몇 승이냐라는 반으로 쪼개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2의 10승하고 유사합니다. 반으로 쪼개는 거를 1000으로 하면은 10번 만에 쪼개면은 그러면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거든요. 2의 10승이 1024거든요. 1024를 쪼개다 보면 1000보다는 더 큰 수도 10번 만에 10번을 쪼개내면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씩 쪼개다 보면.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게 10의 3승에 4를 곱한 게 12승이잖아요. 그러면 2의 10승에 똑같이 4를 곱하면 40승이죠. 그러니까 2의 40승이면 이렇게 큰 숫자 안에서도 하나의 숫자를 찾는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쪼개면 된다는 거예요? 40번을 쪼개면 돼요. 반씩 나눠서 찾으다 보면. 엄청 간단해지죠?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면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번 만에 원하는 숫자를 찾을 수 있다. 엄청나게 빠른 숫자죠. 그렇죠?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친구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엄청 큰 숫자를 가지고 그 중에 하나 생각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돼요. 이게 2의 몇 승 정도로 가면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얘기해놓고 아예 그 사람한테 예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20번 만에 맞추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좀 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자, 버킷 정렬. 이러한 숫자들을 정렬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0부터 9, 10부터 19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싱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이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0에서 9에 해당되는 거 먼저 일로 옮겨놓고 10에서 19 없네? 20에서 29? 이런 거 일로 옮기고 30에 해당되는 거? 없고 30에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40에 해당되는 거 옮겨놓고 자 이렇게 옮겼어요. 옮긴 다음에는 정리하기 쉽죠. 그럼 바로 할 수 있죠. 2, 9, 21, 25, 28, 37, 43, 46 금방 정렬이 되죠. 이걸 가지고 정렬을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복잡하지만 일단 같은 군에 있는 것들을 모아놓고 그 군에 있는 것끼리 먼저 소팅을 하면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금방 정렬이 되죠. 작은 문제로 만들어 놓고 정렬을 하라고 하면 정렬이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컴퓨팅 사고를 할 때 어떤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분해입니다. 분할을 해서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는 방식 이것을 고민하시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때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면 막연하고 되게 놀라워 보이지만 이를 이렇게 나눠놓고 이렇게 보시면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